노무사 2기 쟁송 8회 이시다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시 문제 1번 이변시 특 A급이고요. 문제 2번도 이제 A급이고 둘 다 이변시 문제예요. 요 밑줄 이렇게 친 부분들은 제가 노무사 무관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이고, 문제 파트는 이제 여기 삭제되도록 출제됐어요. 2번을 읽어보면, 을이 행정심판법상 요구되는 심판 청구 절차, 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음, 불고지죠. 불고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게 로마자 1번 다음에 로마자 2번이죠. 그래서 불고지 했을 때 고지 규정이 이제 직권고지가 28조 1항, 그 다음에 청구고지가 28조 2항인데, 을은 이 사건 처분이 이제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건축 불허가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58조 1항에 따라서 직권고지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고지 의무가 있는데 하회한다는데 안 했으니까 그게 위법한가를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강행 1번은 어느 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2번은 고지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훈시 규정인지, 판례는 이제 훈시 규정인데 훈시 규정에 의하면 적법이 돼요. 적법. 근데 강행 규정서를 택해야 위법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구제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상 효과는 로마자 3번의 불고지 효과 암기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절차에 대한 효과, 기간에 대한 효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로마자 2번에서 1번 요걸 잘 모르더라. 그래서 로마자 2번과 관련해서 1번 어느 고지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직권고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청구고지는 이해관계에 대한 것인데, 근데 건축허가가 갑에게 나왔을 때 인근주민 을은 청구를 해야만 행정청에게 고지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이 사안은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청구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에게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이제 요 논리죠. 그다음에 이번에 고지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동그라미 1번의 판례는 훈시 규정설이지만 이제 강행 규정설을 택해서 위법성을 도출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자 3번의 행정심판법상 절차의 불고지 효과, 기간의 불고지 효과, 사안의 해결. 그래서 1번 갑은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1항에 따라 갑의 청구가 없더라도 고지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를 도출하고, 따라서 이제 을의 불고지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고지 규정이 동그라미 2설 강행 규정설에 의하면 중요 규정이므로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논리. 요 1번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문제 2번. 18 행시는 이제 30점. 18 행시 관련된 것인데, 질문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재련소에서 재련소를 B라고 하면 여기서 오염물질이 막 나오니까 주민 갑 등 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행정청 을에게 이 법령상의 개선 명령이 재량이인데, 재량이 이제 0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 명령을 B에게 발령해 달라고 갑이 청구했는데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부작이죠. 부작이.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로마자 2번의 부작의 성부, 부작의 성립 요건. 이 사안은 배점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좀 간단히 쓰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라는 점을 호섭하시면 더 좋겠죠. 즉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해서, 그래서 갑등에게는 네 번째 줄에 심각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니까 소화기 계통의 질환 같은 생명신체 중대한 법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위해가 급박하다. 중위 기소계로 되는 경우 중위 유, 그래서 개선 명령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 0으로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된다. 그래서 갑등에게는 법령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고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작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논증하시면 되겠죠. 부작위가 성립하고 기속행위니까 위법이 된 거죠. 위법이 되니까 구제를 간 거죠. 갑이 구제. 그래서 갑은 요 개선 명령을 요 B 공장에다가 발령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행정심판법상의 구제 수단이 로마자 3번인데 1번은 자기에게 수익적인 개선 명령을 나에게 발령해 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 발령해 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의무 이행심판 5조 3호 본질적 구제가 된다는 것을 49조 5항에 의해서 인용재결로 논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재결, 즉 B에게 개선명령 처분을 발령하게 하거나, 아니면 개선명령 처분을 직접 발령하거나, 아니면 발령할 것을 이행재결, 처분 명령재결을 통해서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구제죠. 가구제.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가구제 빼놓으시면 안 돼. 가구제, 부작위의 경우에 이제 31조의 임시처분, 임시 개선명령 처분을 발령하게 하거나 해서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호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이제 부작위의 성부, 위법성까지 써주시면 더 좋죠.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는 점 밝히시고, 로마자 3번에 본질적인 구제, 인용재결로 논증하는 것이고, 음행심판, 로마자 4번의 임시처분 역시 본질적인 구제, 논증하는 것이고, 로마자 5번의 사안을 해결해서 주의할 점 2번의 세 번째 줄에 관할 행심위가 A에게 개선명령 재결을 하고, 첫 번째 줄에 관할 행심위가 직접 개선명령 재결을 해서 발본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형성재결이죠. 형성재결. 3번에 갑은 두 번째 줄에 형성결정에 의해서 관할 행심위로부터 직접 임시 개선명령 처분을 재련소에게 발령하게 하거나 함으로써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요 개선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 또 임시 개선명령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본질적인 구제임을 논증할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